연구소의 좌장이신 임주환 5G 포럼 자문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5G 포럼 자문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후 세션에 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미래부의 팀장님은 아마 좀 급한 일이 있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은 이미 제가 알기로 지난 5월달에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패널 토의까지 다시 논의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우리 패널 토의는 지금 방금 발표하신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아까 사회자가 이제 소개한 대로 제가 현재 5G 그러니까 이동통신인데요. 지금 현재 4G, 5G가 넘어가거든요. 거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5G는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나오면 아마 거기에 제일 많이 연결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아마 저한테 이제 올 토론회 이제 좀 좌장을 해서 좀 맡아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벌써 오래전에 2000년도, 2003년부터 6년까지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IoT 얘기 나온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2003년부터 제가 원장할 때 그때 보면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 RFID, USN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전부 센서가 이제 세상 연결돼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어떤 연구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장밋빛 그런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별로 결과 없이 이제 쓱 좀 사라졌다가 또 얼마 전에 M2M 그러다가 요즘 IoT 이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아마 IoT에다 이제 목숨을 걸고 있고 오늘 오신 분들도 이게 IoT 광맥에서 뭔가를 하나 금광을 하나 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일부 얘기 보면 IoT를 갖다 IoE 해가 everything으로 얘기하는데 이 잘못하면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이 될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아마 요 참석하신 분들 좀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좀 사업 발굴에 좀 사업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미나 하려고 세미나 참석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 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비즈니스하고 돈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 중요한 발표는 다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추가로 여기 발표자들한테 이게 돈 냄새를 맡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프로에서 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최진성 SKT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거는 돈 냄새는 사업하시는 게 제일 잘 맞죠. 그래서 SKT 같은 우리가 대표적인 이동통신 사업을 이제 끌어가신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 좀 많이 자세히 들었는데 지금 진짜로 돈 냄새가 나는지 좀 솔직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SKT 혼자 다 돈 벌지 마시고 중소업체 이런 분들이 아니면 벤처나 이런 분들이 좀 사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굉장히 패널 의장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100만회 선 정도의 M2M 중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포텐셜은 차트에서 나온 것처럼 한 CAGR 기준으로 한 30% 정도로 IoT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예측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널리스트들 중심으로 해서 예측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이고요.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가려면 제가 볼 때 한 1000만 원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7년에 아까 한 600만 정도 나왔는데 좀 더 활성화되면 그게 한 1000만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포텐셜이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B2C 쪽보다는 아무래도 B2B 쪽이 많겠죠. 왜냐하면 B2C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많이 확산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떤 그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형태로 돼서 사실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의 매출, 판매 매출이죠. 그 액세서리 같은 거, 뭐 삼성, 그 삼성의 뭐 기어 시리즈,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그 구글에서 발표된 그 LG의 G 워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 시장 자체도 웨어러블 시장 자체를 IoT의 디바이스 시장의 일부다라고 봤을 때에는 B2C 쪽에서 아마 그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선 중심의 어떤 그런 시장보다 아마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크게 봐서 IoT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 굉장한 시장 포텐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로지스틱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뭘 하고 싶어도 뭐 IT 인프라가 부족하다더니, 아니면 디바이스가 뭐 없다더니, 아니면 센서 기술이 없다더니, 뭐 아니면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없다더니, 뭐 클라우드, 뭐 요즘 같은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하는 툴들이 없다더니,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트들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엮어서 그거를 모네타이제이션하는 어떤 비즈니스 스킬만 있으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중소기업 말씀하셨는데, 이 IoT 비즈니스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운, 아까 얘기한 그 워치류 같은 좀 규모의 경제가 단일 제품에 의한 그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다양화된 디바이스와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래부 자료에서도 결국 우리나라 창조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IoT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에투리에 그 김형준 그 표준센터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아까 발표한 자료 보면은 뭐 표준화 기구 뭐 이래가지고 뭐 ITOT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뭐 표준도 많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그 큰 기업에서 대규모로 IoT 하는 것 같으면은 뭐 그런 표준을 다 알아야 되지만도 지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 하나를 하는 데는 보면 그렇게 뭐 모든 표준 사항을 다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렇게 뭐 표준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걸 참석하시면 겁만 주지 말고, 이게 실제 뭐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하려면 아직 뭐 표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하는 데는 보면 어쨌든 그 국제적인 표준 이게 규격이 합의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국내에서만 또 적당히 뭐 이렇게 우리끼리 그 뭐 TTA 중심에서 합의해서도 갈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없이도 뭐 어느 소규모 특정한 분야를 할 때는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거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표준을 모든 IoT를 하는데 필요한 완벽한 표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적용 분야, 왜 적용 분야가 지금 다양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지금 방금 우리 최진성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좀 다양한 어떤 어프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하면서 표준화 활동이 어렵다고 겁드리려고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 스테이크홀더가 너무 이미 다양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플랫폼 개발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성 원장의 발표 중에 지금 SKT가 가지고 있는 그 M2M 플랫폼이 사실 그 유럽 엣지의 규격을 준용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최근의 트렌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좀 퀄컴이 훨씬 그 얼라이언스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오픈 소스 기반의 IoT 플랫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거기 이제 얼라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거기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요. 뭐 제가 삼성의 전략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삼성이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원래 이제 그 리눅스 기반의 그 오픈 소스라는 게 누구나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오픈 소스 기반의 그 이제 플랫폼을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퀄컴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올슨 얼라이언스가 사실 그 라이센스 정책을 보면 삼성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다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스코도 IOX라고 별도의 독자적인 IoT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자체적으로 IoT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독자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표준화 소사이어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 표준화 소사이어티에 그렇게 깊이 지금 발을 담고 있지 않은 게, 그러다 보니 실제 마켓과 표준화 소사이어티 간에 괴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구글이나 애플이 대표적으로 표준화 일선에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거하고도 막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을 누가 잠시 그러느냐가 관점인 거지, 누가 표준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드라이브 하느냐가 서로가 일맥상통하면 물론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M2M이라는 조직이 디팩토 표준화 단체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서 제 발표 때 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는 있는 이그지스팅 네트워크를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맨 위에 ITS,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스마트 홈, 다양한 티피컬한 버티컬 그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도메인이 그들 간에 서로 연동을 하기 위한 커먼 서비스 레이어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제 1M2M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1M2M의 파트너 타입 1이 있고 파트너 타입 2가 있는데요. 파트너 타입 1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7개 그 리저널 내셔널 SDO를 파트너 타입 1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트너 타입 2는 그 위에 버티컬에 관련된 서비스의 규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 포라 컨소시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네들이 파트너 타입 2인데요. 그들의 규격을 커먼 서비스 레이어에 서로 인터페이스 시키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파트너 타입 2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그 협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임 컨슈밍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약간 네거티브하게 말씀이 들어간 것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의 그 액세스단 쪽의 기술 개발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당연히 IEEE 쪽의 표준화 트렌드를 보고 그쪽을 디깅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TCP/IP 기반의 컨벤셔널한 현재 인터넷의 저전력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가 저전력 기반의 라이트웨이트 TCP/IP 프로토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계신다면 당연히 IETF 쪽의 표준화 활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더 추가로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마지막 하신 그 우리 장항배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사물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뱅킹 등등 해서 요즘 보안 사고가 많이 뭐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보안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보는 그 견지는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곳곳에 이게 다양하게 어떻게 대규모로 이용되기도 하고 아주 소규모로 되기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 모양이 뭐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응용 분야에 따라서요. 이래 되면은 그 오늘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보면은 뭐 조그마한 사물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 모든 보안 요소 그걸 뭐 국가가 책임질 만큼 그만큼 보안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 보안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그렇게 좀 글로벌한 측면에서 보안보다는 좀 이래 제가 보기에는 그 적용하는 분야나 자기가 뭐 사업을 하겠다는 분야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좀 어떻게 나눠 가지고 뭐 이런 데는 보안을 뭐 이런 데 좀 중요시해야 되고 뭐 등급도 좀 나누고 이래 가지고
너무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데 처음 시작할 사람들한테 보안 때문에 그 시작도 못하고 뭐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요즘 보안이라 그랬을 때 보통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시큐리티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중요성,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가 중요한 어떤 그 계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컴퓨터 시큐리티라고 하다가 거기에 흐르는 중요성 이제 어느 정도가 갖추어지고 그것이 이제 흘러다니는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정보 자산 자체 또는 그 전자 정보에 대한 자체에 대한 보안보다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밟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보안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리스크 테이킹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 요즘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이 나오면서 요즘은 비즈니스 시큐리티란 말이 더욱더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그 보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식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무조건 다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의 접근 방법보다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중요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중점적으로 우리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 식별 작업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막는다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등급화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어떤 나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것들이 관련 뉴스나 또는 정부에 준비하고 있는 게 보안 그 공시 제도를 지금 점차 준비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업은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는 보안 등급이 B 등급이다 또는 A 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레이팅을 해가지고 하면서 실제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 주고 있고요. 또 지금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안 등급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하나의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전에는 다 인증만 줬습니다. 근데 인증을 주다 보면 다 보편적으로 줬거든요. 근데 자기 비즈니스에 맞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더 임팩트 있게 보완하라는 측면에서 ISMS도 등급화 작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등급이다, 최우수 등급이다. 그래서 내가 IT 서비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또는 나중에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내 비즈니스의 중요 정보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식별을 먼저 한 다음에 나는 인증만 받으면 된다. 그럼 인증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난 더욱더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우수 등급이나 최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등급하는 작업들을 점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안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IT나 최대로 또는 최고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속된 말로 내 몸에 맞는 피팅하는 작업 그런 작업도 IT와 마찬가지로 보안도 그런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물 인터넷이 통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을 때에는 반드시 나의 중요한 정보 자산이나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자산, 산업 자산의 식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등급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보안 준비하라 그러면 예산 부족이다. 그 다음에 자금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든만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사람에 대한 조직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침만으로도 상당히 보안 등급이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 통계를 조금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조직의 보안 역량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실제로 시스템만 잘 갖춘 기업하고요. 그리고 보안 의식이 높은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더 높느냐? 바로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춘 그 기업이나 또는 공공 조직의 보안 점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스템은 좀 부족하지만 실제로 의식들 그걸 테스트를 했거든요. 훨씬 더 이쪽 분이 더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입증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돈보다는 시스템보다는 사람부터 빨리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벌써 마련될 것이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예. 예, 장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그 우리 패널리스트들 그 주제 발표에 대한 어떤 질의도 좋고요.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분을 지정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 프로에다가 그 한번 좀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좀 손을 들고 그 본인 소속하고 이름 이렇게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좀 참석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이제 뭐 아까 주제 발표 다 듣고 또 이제 추가 뭐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내일부터라도 이제 IoT 사업 뭐 시작하시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제 겁 안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있어. 그러면 아마 프로에서는 전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뭐 우리 여기 저 오늘 뭐 말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할 얘기나 있으면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김영준 센터님. 예, 한 가지만 말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발표할 때 국내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포럼도 만들어져 있고요. TTA의 사물 인터넷 분야에 우리나라 그 TTA 단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위원회가 STC1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링크 또는 제목을 가지고 URL 검색하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조금 관심이 계신 기업 또는 개인이 계시면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국내에 관련되는 모임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부터 참여를 하시면 같이 관련된 표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연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저 최진성 원장님 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IoT 분야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아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뭐 SK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국내 다른 통신사 또 해외 이런 물론 이제 뭐 플랫폼 업체들도 그런 그 문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통신사가 그 운영하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잘 활용하면 바로 서비스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 간에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는 서로 콜래보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 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2군데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AT&T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뭐 해외에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창구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를 통해서 거기를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열정, 돈은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게 요즘 스타트업에 대한 그 펀딩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들이 대부분 또 프로젝트의 베이스에 따라서 상당 부분 펀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을만 있으시면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노크해 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뭐 장 교수님도 뭐 마지막 한번. 아까 그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IoT란 말 전에 유비쿼터스란 말이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다가 이제 IoT란 말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요즘에 뭐 키워드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하나의 뭐 패션으로 지나가지 말고 하여튼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산업에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보안도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훨씬 더 인간 친화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마지막 그 좀 마무리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에 그 USN, RFI USN으로 해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 국내 중소기업 한 수백 개가 그때 열정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기술 개발은 거의 다 됐어요. 됐는데 이게 사업화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점점점 들어요. 지금 그때 한 10년 전 한 사람도 손해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보니까 뭐 MTM 뭐 그리고 이제 사다가 요즘 최근에 이제 다시 올해 이제 IoT라는 걸로 다시 이제 이게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좀 한 지난 10년간 뜸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밥이 설지 않고 아마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 SKT 그 최진성 원장께서도 원래 그 뭐 SKT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또 제일 통신 그 이동통신의 1등한 업체이기 때문에 돈 냄새는 제일 잘 맡거든요. 돈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아마 내가 볼 때 이게 비즈니스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는 걸 저도 이제 조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이게 적용할 분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이건데요. 그래서 뭐 국내 대기업 뭐 몇 개가 이걸 다 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니치 마켓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가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스타트업하고도 이제 그런 걸 형태로 하기도 시작하기도 좋고, 또 서로 대기업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하기도 좋은 거 아니냐.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 요새 창조경제 일환으로 이걸 열심히 끌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오늘 뭐 세미나 들었다 아니면 뭐 토론에 참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걸 나는 올라가 들어가지고 어느 쪽에다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미 아까 그 우리 최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런 거 하려 그러면은 뭐 지금 그런 투자 자금 대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 지금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말로 그 아이디어하고 자기 하겠다는 열정 두 가지 있으면 아마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세미나 뭐 이렇게 들으시고 또 토론에 참석하시면서 그냥 내가 뭐 여의도에 있는 좋은 호텔 콘라드에서 뭐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내가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말 비즈니스가 돈을 벌 거냐 하는 거, 그걸 곰곰이 좀 생각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 자담회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